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가 나결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죠? 그렇지만 여러분 좋은 글 쓰고 계시고 계셨죠? 저도 열심히 다시 여행에서 돌아와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책은 시나리오 고쳐쓰기 이어서 해볼 거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3장 가치 있는 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인공이 아무리 멋지게 만들어놔도 멋진 외모에 멋진 성격을 가진 대학생 주인공이 이를테면 초등학생과 마구 싸운다고 봐요. 유치원생과 막 싸워요. 그럼 그 주인공이 매력적이게 보일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대학생이라면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 혹은 나이가 많거나 엇비슷하거나 조금 어리더라도 무력, 폭력을 정말 자기보다 잘 쓰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악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결혼은 모르겠지만 사탕은 놓고 초등학생과 결혼해야 된다고 하면 그 주인공이 아무리 열심히 멋지게 설계를 해놓으셨다 하더라도 주인공의 가치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어떤 적을 만드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려는 이 단원의 이름은 이 챕터의 이름은 제3장 가치 있는 적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주인공에게요. 만약에 장애물이 없다면 그는 아마 목적한 바를 바로 얻을 거예요. 대립이 없으면 스토리도 없죠. 갈등이 없으면 당연히 스토리가 없듯이요. 그래서 실제 삶에서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움 없이 극복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적인 기쁨이나 어, 감정적으로 굉장히 동요되거나 기억에 남거나 임팩트를 주는 그런 사건들로 우리 스스로도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긴장되고 어렵고 무서운 순간들이 내가 지혜롭게 어떤 방향으로 고민하다가 잘 극복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추억이라는 이름으로 기억하면서 되새김질하기도 하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복할 게 아무것도 없다면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끝나버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앞 챕터에 했듯이 주인공을 설정할 때 정신적 결함이 없는 완벽한 주인공인 경우는 주인공이 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그를 모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그는 그대로 살아도 영화 같은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교과서와 같은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요. 반대되는 일 혹은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주인공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해 보여야 된다는 이 얘기는 세이브 더 캣이나 다른 많은 작법서에서 항상 나와요. 적이 우리 주인공보다 어떻게 한 두세 단계 정도는 강한 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인공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영화 내내 이를 악물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세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주인공이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상대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주인공에게 극복해야 될 일이 크면 클수록 관객들은 재밌어 한대요. 주인공에게 적들이 있어야만 주인공 앞에 장애물을 설치해야 되는 음, 적들이 있어야만 하고 주인공에게 장애물을 설치해야 되는 어,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막는 사람을 설정하는 거죠. 그게 바로 안타고니스트 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퍼펙트 스톰이나 볼케이노 같은 영화에서는 자연 자체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하기도 하죠. 전쟁 영화에서는 불특정 다수인 적들이 모두 우리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끔 구체적인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냥 멀리서 다가오는 탱크 속에 있는 아무개가 우리 적이 되기도 하죠. 그럼 적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나? 바로 영화 속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적을 때 이 적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공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악당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우리 영화에서 해야 되는 일을 방해하기 위한 사람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는 굳이 그걸 하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그런 악당 노릇을 하는 사람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런 사이코패스도 있겠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의 내면에 있는 목적성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지, 그들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인공의 목적과 상충되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적은 그 비중이 어떻든 간에요. 뭐 두 번째 주인공 정도의 비중이 되든 아니면 간간히 마지막에만 들통날 어떤 누군가라 하더라도요. 가장 주인공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주인공에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장애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가치 있는 적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일단 주인공보다 1번 더 강해야 되고, 2번 더 훌륭해야 되고, 빠르고, 영리하고, 핸섬하기까지 하면 좋대요. 물론 로맨틱 코미디에서요. 적은 주인공으로 하여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극복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뛰어넘게끔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적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이 영화라는 형태로 글을 쓰셨다고 해도 영화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가 초보 글쓰기를 할 때 저 또한 아직 저는 뭐 영화로 나온 시나리오도 있지만 아직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내면의 어떤 욕망이, 내면의 어떤 갈등이 보이지 않는 이면의 생각이 적이에요라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이고 적이 없는 것과 같은 것 같아요. 과거와 우리가 현실에서는 과거와 싸우기도 하고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과 싸우기도 하지만요. 영화 속의 주인공은 어,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글쓰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지금까지 쓴 과정에서 느껴지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책들을 같이 공부할 때는 가장 쉽게 글을 처음 써보신 분들도 어느 선까지의 구성을 갖출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그렇지 않은, 저기 분명치 않은 영화도 잘 된 게 있지 않아요? 라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행운과 어, 그런 류를 좋아하는 배우님과 훌륭한 감독님과 내가 쌓아왔던 어떤 명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은 너무나 글에 능숙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계속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영화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깊이, 캐릭터, 적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가? 일단 적이 인간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다고 치면요. 그가 2차원적이거나 예측 가능하면 안 된대요. 인간적인 면은 꼭 가지고 있는 게 좋대요. 너무 뻔한 악당은 흥미가 없다는 거죠. A라고 반응하면 B라고 총을 들고 뛰어올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을 주인공을 맞대응시키는 적으로 놓으면 우리 주인공도 2차원적인 대응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 적의 수준만큼 고민하게 되고 적의 수준만큼의 행동을 보이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예측 가능한 악당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하루 종일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몰살하는 어떤 악당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 집에 가면 애완견이 있을 수 있고요. 소문에 따르면 히틀러조차도 그의 비서관들에게는 친절했고 강아지들과 즐겁게 노는 장면을 담은 영상 장면도 있대요.
이렇게 이중적인 면 있잖아요. 이런 면들이 그의 악마성을 한층 더 냉혹하게 부각시켜 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조커가 겉모습도 멀쩡한 사람이라면 그죠? 그 악당 일을 한 악당일 악의적인 행동을 막 하고 돌아다니는데 얼굴도 멀쩡해. 그럼 우리가 음 조커라는 캐릭터, 배트맨 다크나이트의 조커라는 캐릭터는 이러한 이중성이 정말로 많이 드러나는, 기본적으로 외모에서 드러나는 캐릭터라 생각하는데요. 얼굴이 흉측한 만큼 그 나름의 삶의 애환 같은 게, 자신의 상처 같은 게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슬픔을 간직하고 어떤 일을 하나요? 굉장한 악행들을 막 벌여 나가잖아요. 자신이 고민하고 괴로워했던 심리의 크기만큼 다른 사람들도 고뇌하게 만드는 악당 캐릭터로 조커가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주인, 여러분의 악당은 어떤 이중성을 가지고 있나.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가 쓰기에 굉장히 힘든 경우가 그렇지 않은 내면의 뭔가와의 싸움이에요. 내면의 뭔가의 또 다른 이면을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인공이 결점을 가져야 됐듯이 적도 관객들이 아, 그 사람도 인간이구나 하는 그런 면을 넣어주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반드시 악마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악당 캐릭터, 주인공만 아닌 적의 캐릭터에게 주인공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캐릭터를 연구할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가 왜 악의 길로 접어들었는지, 자신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그의 관점에 봤을 때 옳은 것은 무엇이고,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는지, 또한 인간적인 특징을 포함시키도록 유의하셔야 돼요. 누구도 완벽하게 악마일 수 없고 또 완전히 착한 사람일 수도 없대요. 관객들에게 공감을 얻으려면 이 악당 또한 한 인간으로서 진짜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악당의 깊이를 더하는 작업을 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누군가 그러더라. A라는 악당은 말이야. 자기 가족들한테는 정말 잘하고 그 아닌 자신이 배신한 적들에게는 냉혹하기 그지없어. 그런 너무 무서운 사람이라더라고 누구를 통해서 대사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는 전 세계에서 어, 전 세계적으로 무기 밀매 사업을 하면서 조직을 엄청 크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 라는 것을 누군가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 주인공이 들으면 안 돼요. 그런 보고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하시면 안 돼요. 저도 시나리오에서 죄송해요. 시나리오에서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적어놓은 부분이 있다면 후에 고치는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왜냐면 한 번에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악당을 드러내는 방법은요, 무조건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죠. 악당 캐릭터가 모습을 드러내는 지점이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일상적인 관점에서 그가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인간적인 측면이 드러나는 지점이 있는 건지, 그리고 자신의 강점과 약점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건지, 필요하다면 그가 악마성을 최고조로 드러내게 하는 지점은 어디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죠. 어떻게요? 그 인물의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주인공이 목소리를 가진 것처럼 적이 사람이라면 이 악당도 말하는 이제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사를 칠 때 반드시 리듬이 구분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랑 우리 주인공과는 다르면 좋겠죠. 어휘도 정반대를 사용하면 좋아요. 만약에 주인공과 같은 어휘를 사용한다면 그걸 이용해서 속인다거나 이, 위기를 모면한다거나 이런 데 사용하기 위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말하느냐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합니다. 극명하게 대비되는 예를 한번 우리가 다운받아서 보신다면 다이하드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추천하고 있는데요.
앨런 링먼이 연기한 한스 그루버라는 역을 주목해서 보시래요. 그는 화법으로 자신의 박식함과 무자비함을 증명하는 악당이래요. 그는 무언가를 비난하려고 할 때 미국 관료의 화법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그가 빈틈없고 교활한 인물임을 드러내요. 그의 대화법은 존 맥클레인, 브루스 윌리스의 화법을 통해서 자신이 블루칼라라고 재치고 진지하다는 걸 나타내는 것처럼 자신의 캐릭터를 나타내는데 기초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악당, 그러니까 한스 그루버는 그 말투를 통해서 맥클레인을 속일 때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본인이 궁지에 몰렸을 때, 그때도 사용합니다. 맥클레인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이상주의자이면서 희생자인 것처럼 연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의 부하들이 뭐 엘리베이터에서 튀어나와서 또 한 번의 반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한대요. 자, 일단 여기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자면 명확하게 가치 있는 적이란 것은요, 이렇게 무자비하고 재치도 있고 빠르고 여러 나라 언어도 구사하고 자신만의 언어도 가지고 있는 그런 팔방미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주인공이 그 팔방미인인 적을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그를 막을 겁니다. 물론 대가를 치르고요. 그 대가를 치르는 가정들이 뭐라고요? 영화라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여정이 가치가 있으려면 가치 있는 적을 만드셔야 합니다. 오늘 밤에 몇몇 영화들을 보면서 가치 있는 적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적은 어떤 적인지 한 줄로 적어보시는 것도 이 책의 과제라는 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요. 참고로 하시고 저와 함께 좋은 글 쓰고 싶으신 분들은 골든해피어 카페에 오셔서 좋은 생각도 나누고 글도 함께 쓰는 시간들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매일매일 함께 성장해서 더 좋은 글 쓰는 우리가 되도록 서로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내주셔서요.